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오 이영재입니다. 네, 또 모시고 우리 또 방송을 한번. 점오 우리 소장님이 한가해요. 맞죠? 저도 예. 한가하고. 예. 나머지 다 바쁜가 봐. 꼰대 하도 요즘 안 보이는데 잘 살아있는 거 모르겠네. 요즘 우리 청취자 방송을 들으신 분들 나이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보통 그 방송 통계치를 보면 뭐 요일이라든지 접속수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나이대는 안 보여. 당연히 이제 나이대가 꼬리표가 달려서 이게 집계되지는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데이터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크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팟캐스트 쪽 이런 IT 쪽에 친숙한 분들 예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다면 이제 성인 자녀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있는 연령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그 관련돼서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또 소장님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찌 보면 자녀 교육, 자녀 용돈 교육, 자녀 경제 교육,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꼬맹이가 한 명 있어. 네. 이런 미취학 아동인데 아직까지는 돈에 대해서 관념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 쉽게 말하면 샤워를 하는데 물을 계속 쓸고 있는 거야. 왜? 그냥 추워서 아니면 그냥 좋아서. 그래서 야 이건 다 돈이란다. 이거는 네가 먹는 과자 똑같은 돈을 다 아직 버리고 있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제 스스로가 이런 금융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인 자녀들 교육을 제도 시키고 있지만 뭐 세미나를 통해 시키고 있는데 이런 꼬맹이들 이런 애들한테 돈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때는 약상 저도 되게 낯설어요. 심지어 제 아들내미를 어떻게 이게 컨트롤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관념을 좀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돈에 대해서 생활하는 생활하는 습관이라든지 소비하는 습관을 조금씩 이제 깨우치고 입는 과정이죠. 예.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네. 시중에 많은 어린이 경제 교육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 아쉬운 부분이 어린이 경제 교육이거든요. 그 우리 하고 있잖아. 약간 이제 경제가 네. 뭐 다시 또 돈으로 환산이 그렇지. 되고 네. 그래서 돈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금융권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경제 교육이 꼭 돈 교육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미취학 아동처럼 직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 뭐 화폐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를 줘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나 내지는 아주 또 거창하게 수요 공급을 가르치고 진짜 경제학을 가르친다는 거죠. 네. 기업을 가르치고 주식을 가르치고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내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론 교육이고 지식 교육이 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자녀의 생활 태도를 바뀌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진짜 돈이 휴지 조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돈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매개로 해서 실제로 자녀가 원하는 것이 뭐냐 돈이냐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것은 장난감이고 군것질 과자이고 이거라는 거죠. 그렇지. 과자와 장난감을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없다고 보는 없지. 입장이죠. 결국은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런 과자와 장난감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 중간에 매개체인 휴지 조각밖에 그 자녀 입장에서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교육은
뭐 좀 다시 바꿔서 표현하자면 욕망 교육이고 욕망 조절 교육이죠. 그 욕망은 말 그대로 무한하죠. 무한하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재원은 유한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그렇지.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욕망을 무한정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마트 갔을 때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손에 짚는 대로 부모님이 이뻐서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다 받아줘서는 자녀가 이대로 계속 커서 사회에 나가서 큰일 나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그거를 제어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무한정 자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난감 다 사주는 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좀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가치를 이제 돈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돈이라는 건 말이지 어떻게 벌고 어떻게 벌고 어떤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이게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소비를 통제하는 이런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얘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앞서가지고 그 방법을 이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해서 또 얽매인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돈을 먼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인정을 해주되 그 욕망을 무한정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 중심을 먼저 잡고 있다면 그것을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는 잡고 있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아니 실제로 돈은 없지만은 내 자녀 길을 죽이지 않겠다 하는 이유로 자녀 군것질거리 해봐야 그래도 부모님 월급에 비하면 적으니까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부모님들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구나라고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면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원할 때마다 다 들어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갖고 안 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욕망 제어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마트에 갈 때도 부모님이 먼저 쇼핑을 하면서 마치 즉흥적으로 쇼핑 손에 집히는 대로 이것저것 사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부터가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 막 자녀 입장에서는 뭐 사냥하듯이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막 손에 집히는 대로 다 집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쇼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원하는 장난감을 마음대로 마트 카트에다가 담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은 목록을 적어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뭐 시범을 보기 위해서라도 뭐 마트 가기 전에 목록을 적는 모습을 같이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목록 적은 거를 갖고 목록에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자녀가 마트에서 이거 장난감 눈에 보이는 거 막 즉흥적으로 집으려고 할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겠죠. 그때 다 들어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그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가르칠 때는 자녀가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1년에 뭐 생일 때나 명절 때나 뭐 이렇게 장난감 한두 개씩은 다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혹은 또 군것질거리도 그때그때 사다 주게 되는데 그냥 부모님이 그 사다가 날라주지 말고 이제 돈을 가르칠 때는 가급적이면 자녀한테 정기적인 정액의 용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 돈으로 스스로 사게끔 장난감이나 이런 군것질거리를 스스로 사게끔 이제 조금씩 그 금액을 늘려가면서 하게끔 해야겠죠. 부모님이 계속 장난감 사다 날라주고 군것질 사다 날라주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욕망을 이미 부모님이 다 채워주고 있는데 추가로 주는 명절 때 세배 때 받는 추가로 받는 그런 돈들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돈을 모르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녀가 그 욕망, 장난감이나 군것질 이런 것들을 내가 작게 받는 매주 혹은 매달 받는 용돈으로 이것을 살 수 있는데 그 용돈을 내가 무한정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 돈을 가지고 내 원하는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면 그 돈을 좀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되겠죠. 대부분 이제 저 어린 유치학 아동주를 둔 가정은 그렇죠. 돈을 많이 받죠. 명절이라든지 특정 행사가 있으면. 근데 그 돈은 다 엄마가 챙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달 쉬고 통장을 개설하죠. 그래야 통장에 돈을 넣어놓죠. 나중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 고객들 만나 보면 기본적으로 뭐 몇백에서 많게는 1,000단위까지 이 자녀 명목 통장에 돈을 쥐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용돈 교육에 좀 연장을 하자면 그래서 정말 뭐 미취학 아동들 돈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조차도 매주 정기적으로 용돈을 조금씩 줌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이나 군것질거리를 사게끔 유도를 하되 그 외에 가외로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외에 뭐 명절날 세뱃돈이나 친척분들 용돈 이런 가외 제법 큰 돈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자녀한테 처분권을 맡기게끔 줘버리면 매주 정기적으로 주는 소액의 부모님 용돈은 하찮게 보이고 그렇게 목돈으로 받은 돈을 자녀가 마음껏 자기가 좀 꽤 비싼 용도로 장난감 이런 걸로 마음껏 펑펑 사버리게 되면 또 자녀가 그 욕망을 제어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주는 부모님의 소액의 용돈은 정기적인 용돈으로 분류해서 꾸준히 이렇게 주셔서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 군것질거리를 사게끔 유도를 하시고 부정기적으로 1년에 뭐 한두 번이나 서너 번 받게 되는 그런 고액의 그런 세뱃돈 이런 것들은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제 즉흥적으로 쓰는 돈으로 쓰지 말고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뭐 강의 때도 많이 사례를 소개합니다만 그 유치원의 한 어린이가 그 받은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캐나다를 가겠다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유치원 원어민 선생님이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 보러 돈을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뭐 먼 미래의 대학을 위한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그 용돈 세뱃돈 받아서 뭐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나 되겠습니까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뭐 그 유치해 보이지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런 세뱃돈을 받을 때 그냥 부모님이 야 이거 저축할 거니까 그냥 줘 해가지고 강제로 뺏을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그대로 그것을 쓰게끔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돈을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하게 하고 그 대신에 전혀 안 주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런 세뱃돈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돈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개인 주문해서 부모님이 그 예를 들면 10,000원 받았다 하면은 2,000원, 3,000원 정도 금액을 거기에 합당하게끔 이제 용돈으로 주고 그 원래 받은 10,000원은 이제 자신이 먼 미래 대학 등록금으로 저축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총액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매주 정기적으로 주는 부모님의 용돈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결국은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을 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 그렇게 유도를 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 얼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경제 교육이랑은 좀 벗어난 건데 보면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펀드들, 어린이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제 네. 키즈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수익률은 이제 둘째 치고 나더라도,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서 그런 펀드를 통해서 자녀 그 저축을 시키고,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애들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뭐 그림으로 됐든지 이런 경제에 대해서 뭐 자사분야 보고서는 이런 부분들 되게 알기 쉽게 이제 노출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경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은 조금 분리를 할 필요 있는데 일단 어린이 뭐 펀드 부분은 좀 약간 이따가 말씀드리고 당장 이제 자녀들한테 저축을 가르친다고 손을 붙잡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그 얼마 안 되는 세뱃돈 용돈을 이렇게 열심히 꼬박꼬박에 적금을 넣고 있어요. 애들 손잡고. 네. 근데 예전에 은행 금리가 좋았을 때에는 그냥 통장에 돈이 이렇게 딱딱딱 찍히면 저축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한번 저축을 이렇게 아껴서 저축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그렇지. 일부나마 심어줄 수 있었겠죠.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그 통장에 찍힌 이자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오히려 저축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결과까지 빚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녀 손잡고 이렇게 저축 가르친다고 또 왔다 갔다 차비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그렇지. 은행 갈 이유가 지금은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눈에 당장 보이는 투명한 저금통에다가 그런 돈을 받아서 바로 저축을 하되 그렇지. 어차피 이자 안 붙으니까. 이자는 거의 없는 게 똑같으니까 네. 그럼 돈이 모이는 거 눈에 보이고 그렇지. 다만 그냥 원금만 모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혜택을 본다는 그 어떤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엄마 은행, 아빠 은행 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원하는 장난감이 뭐 5만 원이다. 근데 이렇게 자녀가 열심히 모아서 3만 원을 모으면 엄마가 2만 원을 보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보조하는 금액이나 그 금액의 비율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50% 이상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아주 고금리 아닙니까? 근데 점점점 이제 자녀가 좀 커갈수록 이제 어떤 보조의 비율을 줄여 나가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은 자녀가 내가 당장 이 받은 돈을 당장 군것질 이렇게 해버리거나 그렇지. 소액의 장난감을 사버리지 않고 그렇지. 열심히 모았더니만 더 큰 장난감, 더 만족스러운 장난감 아니면 더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만족 지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저축의 매력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같이 저금리에서 은행을 통해서 굳이 저축금할 거 없이 그렇지. 엄마 은행, 아빠 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그 욕망을 좀 미래로 그 지연시킴 그 어떤 노력 그런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겠죠. 좋네. 그렇게 유도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적금이 아니라 펀드면은 또 뭐 펀드는 수익이 좀 잘 나면은 좀 이야기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의 경제를 가르치고 또 기업을 가르치고 주식을 가르쳐가지고 그런 용도 교육적인 용도로 이 펀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 자녀한테 굳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 어린이 펀드가 특별하게 일반 펀드보다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거면 모르는데 워낙에 인기 영합에서 나온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펀드 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축의 그 교육 목적 이런 정도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은행, 아빠은행의 수익률이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심지어는 50% 70% 수익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만 만족하고 자녀가 좀 더 크고 이런 그 나이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어린이 펀드 이런 것들도 좀 더 큰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녀의 교육 준비 목적이라면 그냥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소위 금융권에서 어린이 펀드 얘기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적인 자녀에 위한 뭐 경제 교육이라는 이런 거는 시작되는 얘기다. 이렇게 그렇게 너무 표현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렇게 들리네 나이베는. 핵심을 좀 이제 오케이, 자칫 알았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오케이 알았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요. 이게 진짜 과연 이게 애들이 공감을 할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마케팅 수단으로
치우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팁 많이 주셨네. 우리 또 애들 저축 관련돼서도 투명 저축 통장,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은행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팁. 실질적으로 당장 뭐 실천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월전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소외되신 분들, 그리고 경제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대금융권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포에 따라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회적 기부를 재능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 간단하게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머니스토리 TV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돈 받으신 분들 주시면 아마 조금이라도 답답한 부분들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은 전화 상담을 해보셨죠, 한번? 예. 네, 좀 해보시는 거 어떠시던가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바지만 실제로 어떤 금융권의 논리에 따라서 실제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그 금융권의 입장에서 잘못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쭉 설명드렸더니만, 그때 만약에 이런 기준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렇지.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렇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가를 저는 믿지 말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문가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권할 수밖에 없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내가 예. 그 전문가의 말이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과 안목은 그렇지. 본인이 기르지 않으면 그렇지. 결국은 몰라서 당하는 거는 본인의 뭐 잘못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그 안목을 기를 수 있으려면은 지금 이렇게 머니스토리 거울급의 자미와 이런 방송도 꾸준히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좀 일단 시간을 자기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네. 앉아서 뭐 얻어지는 거 없으니까 이런 팟캐스트 방송도 좀 들으시고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잘 정립해서 그 월급에도 잠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